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고 그 외에 대부분 조치는 이제 현행 유지인데요. 시간은 밤 9시까지 그대로. 당국이 판단하기에는 시간 제한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우선 이 시간 제한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정감사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질병청에서 실제로 10시 또는 9시도 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못했던 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요. 실질적으로 그 9시에서 10시로 시간을 확대했을 경우에 이동량이라든지 접촉, 증가량을 감안해서 현재 거리두기를 지속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양성 판정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예. 키스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9시라는 개념은 제가 어렸을 때 9시가 되면 15가 나오죠.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라고 네. 하는 한국 사람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스타, 즉 낮잠을 즐겼었던 스페인이나 서부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녁 9시에서 10시가 저녁 식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 시작을 5시 반에서 6시로 보면은 즉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모임과 기초적인 식사 이후에는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9시가 하는 의미고요.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모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의 그런 증가를 막는 효과로는 9시로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네.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 3주 연장 결정이 됐는데 이건 설 연휴를 고려한 조치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 전 준비 과정. 최근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설 때 가족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죠. 네. 근데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면은 설 연휴에는 가능하면 가족끼리 있고 전후로 해서 고향 방문, 즉 교통량의 분산들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따라서 네. 실질적으로 설 연휴까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설 연휴 전에 준비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방역 대책 중에는 설 연휴 동안의 어떤 방역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대책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난 추석도 그렇고 작년 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집에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집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확인하기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확실하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KTX 예매를 해야 되는데 창가 쪽으로만 한다. 즉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휴 때 이동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화, 필요한 사람만 움직이십시오. 또 도서상간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의 그런 운송기관인 이런 예. 연안 부두의 항만, 그쪽의 배, 승선 인원도 50%를 줄이는 거는 일종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을 금지하든지 이런 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럼 명절에 모이는 가족 인원도 6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뭐 누나네 집은 아침에 동생네 집은 오후에 이렇게 해서 예. 밀집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옆집 이웃에 온 가족들을 누군가 방역의 기준을 어겼다고 고발하거나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을 만나시는데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인 분들이 코로나19 그리고 이 확산세가 당연히 될 거로 생각되는 오미크론 변이주에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접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우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일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다음 주 일주일 뒤면은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의 사례도 그렇고 예. 또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통계적 수치를 거의 벗어나진 않고 있는데요. 예.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제 동료 교수나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면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명 확진되면 9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국내에 지금 유입되는 해외 유입 매일 경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10분 중에 7분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만 그 틈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12.5% 내외가 내주에는 20%, 30에서 50으로 우세종이 되는 거는 2, 3주, 즉 바로 예. 이 설 연휴가 지나고 예. 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 수립 모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변이 3배로 가정했을 때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이게 다음 달 말에는 확진자가 10,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방역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000명대였다가 지금 10,000명대가 넘은 상태인데 예.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3,000에서 4,000명 주간 평균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거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이런 방역 규칙을 잘 따라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예. 마스크 착용인 부분에는 예외 없이 잘 따라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의 특성상 사람들이 밀집되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 카페 또는 가족 간의 전파로 충분히 10,000명대의 양성 판정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이 되고 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바로 또 오미크론에 대응한 어떤 다른 체계들을 발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인데 주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잘 몰랐을 때는 예. 레벨 D 방호복이라고 우주복 같은 것도 있고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치명률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예. 그 여러 가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RNA, DNA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쭉쭉쭉쭉 해서 가족 가계도를 그리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었던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변이라고 보기에는 변종에 가까운 그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그 예. 배우가 아니라 예. 다른 배우가 나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과잉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예. 오명돈 우리 일상회복 위원장님 밖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의 동네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이 같이 바뀌고 네. 양성 판정자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증화 환자들에 집중해서 네. 이 사망률을 낮추는 즉 우리가 심한 독감이거나 아니면은 유행하는 아주 계절적 독감이 10년, 30년, 60년 주기로 오는 그런 아주 특이한 독감이라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독감 정도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이후에 나오는 변이들이 예. 아주 특이한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감염력과 또 치사율이 높은 아주 특이한 그런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의 이런 변이의 특성상 우리가 계절성 독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는 4차, 5차 이런 접종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 매년 북반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다면 독감과 함께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으로 고령층에서 권고되거나 무료로 네.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격리 기간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많이 돼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방역 기준이 과거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돼서 10,000명, 20,000명이 나왔을 때 그때 늦게 바꾸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준비 과정 3주 동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이 의견이 반영돼 있는 방역의 단계를 낮추면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발표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금 앞서 오명돈 그 중앙임상위원장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오명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이 이달 말에 우사종이 되고 나면 2달 내에는 이 대유행이 종식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거든요.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하고 유럽, 미국이나 다른 국가랑 다른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다 잘 따라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빠르지 않고 아마 일본이나 기타 국가처럼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모델보다는 예.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완만하게 가라앉는 그런 네. 상태가 될 텐데요. 저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발행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전망 속에서도 예. 중증화 환자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같이 됐을 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신뢰감을 갖고 아마 그 부분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만 중간에 아마 국민들께 예. 연락이 소개가 전해져서.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예. 끝까지 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예전에 신종플루 때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받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네.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경기 남부 지역의 모 의원, 모 병원을 갔다 왔다는 동선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서울 소재의 이제 대형 병원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원들이 몇 달 동안 환자가 안 갔습니다. 왜냐? 메르스 병원 네. 충격이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조금씩 병이 바뀌고 있고 국민들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식당 네. 아무도 안 갔죠. 코로나19 병원 방역하고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의 전환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급격한 전환은 결국 혼란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러한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따라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진이 됐을 때 방역이 되는 지정된 안전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예. 격리라든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다고 하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방역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패스는 어떻게 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바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예.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K 방역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입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사실 방역 패스 하나만 가지고 최근에 양성 판정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의학적 통계로 봤을 때 신뢰성이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덕분에 7,000명, 7,800명에서 이제 주간 평균 3,000, 4,000명을 줄였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고 의학적 근거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 나올 네. 거로 생각되는데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하되 그 부분이 실생활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병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공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필수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위주로 방역 패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도 얻고 설득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법원 결정도 내리는 데까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